네, 대출 없는 집에 확정일자 받고 전세 들어가면 이 전세돈이 절대 안전할 것이다라는 여러분들의 편견을 깼던 영상을 제가 지난 6월 3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자, 조회수가 30만 뷰를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 이후 3달 만에 정부가 이 영상을 봤는지 이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대항력 이길 규정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잔금하기 하루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댓글을 계속 달아주고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그런지 제가 다시 한번 명쾌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계약에 앞서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받아볼 수 있고, 계약 이후에는 밀린 세금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전세 계약 이후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 내용도 손봅니다. 자, 정부가 9월 1일 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그렇게 큰 의미 없는 것들을 좀 종합해서 묶어놨다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대목은 보입니다. 자, 바로 저희 채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이 대항력 이길 조항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자, 문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입니다. 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임차인이, 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대항력의 이길 규정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입니다. 자,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이 세입자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 즉 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점을 악용해서 이 집주인이 이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집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혹은 그 집을 매도하면서 바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정부가 보도자료에서 예시한 사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6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7월 1일에 바로 잔금을 치렀습니다. 잔금을 1시에 치렀네요. 그리고 잔금을 치르자마자 바로 세입자는 이사를 갔고요. 키를 받아서 이사를 하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대항력은 바로 그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그날 밤 자정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날 오후 16시에 만약 이 집주인이 어떤 근저당권자와 이 집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고 하면 바로 이 세입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왜요? 바로 근저당은 설정 즉시 바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항력은 그 다음날 효력을 발생하지만 근저당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에서 밀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한 영상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해법이라는 거를 제시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저 경우에 7월 1일 날 잔금을 하지만 7월 1일 날 잔금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늦는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7월 1일 하루 전, 즉 6월 30일 날 전입신고를 하루 전에 하면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항력은요, 딱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사가 필요합니다. 주택 인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집주인한테 키를 받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집기가 그 집에 들어가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이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대항력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요, 전입신고를 했지만 1번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마음씨가 좋아서 잔금 전날 키도 주고 일부 집기도 갖다 놓을 수 있게 해주는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사기치는 집주인이 잔금도 치르기 전에 키를 주고 그리고 집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이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잔금 하루 전에 한다고 해도 대항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부분에서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세보증금 보호에 어마어마한 싱크홀이 있다는 얘긴데요. 과연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자, 우선 제가 기존 영상에서 이 특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바로 이 특약을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넣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특약이라고 하는 게 이 당사자가 알아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정부가 적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 세입자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표준계약서에 아예
저 특약 내용을 넣겠다고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 특약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임차인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 설정 같은 것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할 때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만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 이런 특약을 아예 표준 계약서에 넣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대항력은 이길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 대항력 발생하기 전에 집주인이 이상한 짓을 할 경우에 아예 계약을 깨버릴 수도 있고요. 손해배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특약에 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사실 마음먹고 사기치려는 집주인한테 저 특약 한 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계약 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것도요, 추후 얘기고요. 당장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데는 저 특약 한 줄이 매우 빈약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이 문제의 대항력 이길 규정을 고쳐야 되는 건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자, 근데 왜 정부는 이번에도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고 한 것일까요?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관부서인 대법원 그리고 법무부에서 현실적으로 당장 고치기는 어렵다. 따라서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과 법무부는 왜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논리는 이런 겁니다. 저 대항력을 즉시 그 당일날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면요, 한마디로 근저당권자의 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입자가 전세에 들어가서 이 전세보증금을 맡기는 것은요, 등기에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근저당권자가 이 전세보증금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대항력을 당일날 부여해버리면 이 근저당권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전세보증금 맡기는 세입자들은 이 근저당권의 존재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저겁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저 등기 신청 사건 처리 현황만 눌러보면요, 이 근저당 설정이 신청된 즉시부터 바로바로 그 관련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세입자들은 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저것만 잘 보면 본인의 전세보증금 피해 없이 이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입자들 중에 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는 거 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법률에 무지한 세입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은요, 당장 확정일자 받으면 전세보증금이 절대 안전하리라고 믿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대항력이 다음날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아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과 법무부 논리가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근저당권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금융회사들입니다. 그분들은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법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서 결국 누구 권리를 더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건데요. 법률에 무지한 세입자들보다 이 금융회사들을 더 보호하는 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둘 다 피해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IT 코리아입니다. IT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자, 지금은 모든 게 다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것들이 이 등기 시스템에서는 반영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 행정전산망에는 분명히 그 즉각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등기소 전산망하고 이 행정전산망을 적절히 통합해서 공유하게 된다면 이 근저당권자와 그 세입자 서로 간의 피해 없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산망만 적절히 공유하면 해결이 될 문제인데 왜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다는 것을 살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집주인이 이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 신청할 때요, 이게 임대차 계약이 맺었다는 사실을 은행에 알려주지 않으면 은행은 알지 못합니다. 자, 이미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전입세대 열람 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단지 임대차 계약만 맺어진 상태라고 하면 아무리 은행이라 그래도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은행의 담보권이 이 세입자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 담보권이 설정하게 되면 이 세입자가 이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은행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이 대항력이 미처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을 개선해 보겠다라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입니다.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요, 은행이 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분명히 그 부분을 확인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맺어 있다 그러면요, 그 보증금까지 감안해서 아마 굉장히 깐깐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본인의 전세 보증금이 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1등일 것이다, 절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집주인이 경제적 상태에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요, 저 배당 순서표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전세 보증금은 순위가 5순위에 불과합니다. 5등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세 보증금보다 앞서는 순위가 무려 1, 2, 3, 4, 4명이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저 4순위입니다. 당해세. 바로 그 부동산에 걸려있는 국세나 지방세, 이 세금 체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세 보증금보다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라고 하면 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가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될 게 이 집주인의 이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 집주인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증명서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세 계약 맺을 때 집주인한테 이런 서류 요구하면 분위기 어떨까요? 한마디로 썰렁할 겁니다.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점을 뒤늦게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 세입자에 대해서 확인 권한을 주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 이번에 대책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올해 내에 하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집주인의 이 납세 완납증명서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를 물었을 경우에 반드시 집주인은 이 세입자에게 확인을 해주도록 그렇게 법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전에 이런 내용을 확인해도 또 계약 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약 후에 집주인이 뭐 세금을 안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후 임차 개시일까지 이 집주인이 세금 체납을 한 것이 없는지 그걸 바로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도 관련 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얘기인데요, 꼭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정부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인 이 대항력 이길 규정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자, 비록 규정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전세돈 지키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항력 이길 규정이 고쳐지기 전에 우리가 내 전세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뭐 약간의 비용이 들고요,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껄끄럽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대항력 1규정, 이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전세권을 아예 등기에 설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저건데요, 제가 이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비교해서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확정일자도요, 뭐 집주인이 문제 없다 그러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만 바로 저 맨 마지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다음 날 효력을 발생하지만요, 전세권은 어떻죠? 바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신청하는 그 즉시, 바로 즉시 이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여러분의 전세돈 지키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정부 대책을 보니까요, 여러분의 그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그런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 액수를 좀 올리는 방안도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러분들의 전세돈을 지키기 위한 좋은 방법이 바로 전세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료가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청년과 신혼 부부에 대해서 이 보증료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런 지원 금액도 좀 늘리는 쪽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쪼록 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전세 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이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